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3개 정도 치고 들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앞으로 정말 많이 써먹을 단원입니다. 알겠죠? 우선은 큰 틀을 보면은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는데 실수 전체 범위 그리고 제한된 범위 어떻게 될 건지 좀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이거 2개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개 더 배우는데 치환할 때가 정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3개로 큰 틀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요 3개.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는 어떻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 제한된 범위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차함수라는 거를 보면요, 선생님이 큰 틀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함수라는 게 뭐냐면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함수예요. fx 펑션. 내가 여기다가 x 값을 넣어. x는 뭐 4를 넣어. 그러면은 막 움직여서 여기에 f4가 나오고, 즉 얘가 y 값이 되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 값을 넣었을 때 얘가 막 작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f4, x 대신에 4를 넣어주거나 혹은 그 값이 y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y는 fx라는 함수를 만들어서요, x에 4를 넣었더니 f4가 되고 그게 y 값이다. 즉 x를 넣었을 때 y 값이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차함수를 배울 때요, 우리가 한 번 더 그래프로 간단하게 설명을 미리 해주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x 값에다가 여기를 넣었어. 뭐 3이야. 그럼 y 값은 여기 뭐 마이너스 1이야. 즉 내가 x에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거기 점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5를 넣었을 때 여기야 5야. 그래서 x 값에 5를 넣었을 때 여기 점, y 값은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은 함수값, 최소값이라고 한다. 너무 쉽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함수값이 뭐냐면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요 fa 혹은 y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나오는 그 y값이 함수값이고, 그게 크면 최대값, 작으면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자, 가장 쉬운 1번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면요, 자, 우선 선이 큰 틀을 잡아주면은 이차함수라는 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쓸 거냐면은 y는 a의 x-p 제곱 더하기 q. 이게 무슨 꼴이게? 그렇지, 완전 제곱식 꼴이에요. 완전 제곱식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가야겠구나. 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2번 완전 제곱식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p, q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p, q.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요, 2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프 분석도 해보면은, 자,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기울었나? 일자로 이쁘게 해볼까? 이렇게. 이해되나요? a가 0보다 크면은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p, q를 여기다 잡고요. 그쵸? 얘가 p고 얘가 q야.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p, q, 그치? 를 꼭지점으로 그려지고요.
얘는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 똑같이 P, Q가 있다고 할 때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하나 알려주면은 자, 이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축의 방정식이 뭔데요? 꼭지점의 좌표 x좌표죠. x좌표가 x는 p, 이게 꼭지점의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x는 p, 즉 x는 p, 여기 이렇게 되는 x는 p, 혹은 얘는 이렇게 되는 x는 p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것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는 이 축의 방정식 x는 p에 대해서 좌우 대칭까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하나 추가한다면은 x는 p에 대해 좌우 대칭 이렇게 3개 잘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고 싶다. 1번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3번 뭐 좌우 대칭까지 있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2차 함수 A가 0보다 클 때는, 자, A가 0보다 클 때부터 보면요. 자, 그래프 보면은 아래로 볼록하지. 실수 전체의 범위니까 선생님이 X값을 어디를 쓰는지 보면은 X값 여기를 다 쓸 거야. 다 쓴다는 거는 그래프를 요만큼, 요만큼 그래프를 다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그래프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서 Y값을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X값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X값 왔어. 오케이. 그 다음 Y값은 그거에 따른 Y값, 얘도 Y값, 얘도 Y값, 얘도 Y값.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2차 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최소 여기부터 쭉 올라가겠죠. 왜? 얘네가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Q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다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어. 즉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게 됩니다.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즉 꼭지점의 좌표인 X는 P, Q라는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너무 쉽죠? 자, 2번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보면요. 이런 모양이 되잖아.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도 지금 실수 전체, X를 실수 전체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그래프가 이렇게 다 쓰이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Y값이 이렇게 여기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Q보다 작은 Y값, 즉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면요, 최대값을 똑같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가지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없게 됩니다. 최소값은 없다. 요건 좀 쉽죠?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값에 따라서 Y값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2번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별표 하나를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알겠지? 고3 때까지 근데 두고두고 당연히 안다는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fx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 최소를 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1번과 2번.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즉 이 p, q에 있는 x좌표 있죠. 여기 x좌표, p, 이 x좌표, 얘가 범위에 포함될 때와 2번 x좌표가 포함되지 않을 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도 차이점을 좀 볼 거예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포함되면은 알파 값, 베타 값, P 값까지 해서 양끝 값과 그리고 꼭지점이 좌표의 함수 값까지 비교해주고, 그쵸? 만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양끝 값만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너 껴줄래 말래 이 정도야. 둘 다 양끝 값을 하는데 들어와? 너도 비교해. 안 들어와? 그럼 넌 빠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A가 0보다 큰데요.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들어갑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그럼 우리가 원래 알던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P, Q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그려져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요만큼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왜? X값이 여기부터만 가능하니까. 여기는 선생님, 여기는 X가 없잖아. 쓸 수 있는 X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선으로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Y값, 즉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 그쵸? 그래서 2차 함수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감소하다가 함수값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즉 최대 최소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X값이 가장 작다고 해서 Y값이 가장 작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게 아니란 얘기야. 아, X값이 작아도 클 수 있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꼭지점의 좌표는 아까 얘기했죠? 최소값이라고. 즉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되고 양 끝값 중에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 범위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세 개를 다 비교하면 된다.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 혹은 이렇게 가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까지도 된다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요. 0보다 작으면 X범위 이만큼, 그러면 요만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은 여기는 여기, 여긴 여기, 또 여기, 여기, 여기 막 채워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아까 익힐 거예요. X가 제일 작다고 해서 Y가 제일 작지 않다. 이거 포인트로 익혀볼 겁니다. 근데 2번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좀 쉬워요. 봅시다. A가 0보다 클 때 보면은 X값을 봤더니 P 포함 안 하고, 그치? 알파, 베타 요만큼, 그럼 그래프 이만큼.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없고 그냥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여기니까 계속 감소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없어서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값이 됩니다. 즉 알파를 넣었을 때 F 알파 함수값, 베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F 베타의 함수값,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금 쉽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큰 틀을 잡아주면요. 자, 2차 함수 이렇게 나왔고, 그지? 여기서 선생님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이거를 무작정 암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큰 틀을 암기하고, 뭐 A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고, 이게 아니야. 알겠지? 큰 틀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차 함수를 구하고 싶다,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은 1번 완전제곱식,
2번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 좌우대칭성도 이따가 왜 나오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고, 오케이?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런 그래프라는 것까지 알아두는 게 포인트고, 이 이후에는 이해와 사고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즉 이 x는 p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알파, x, 베타에 들어가냐, 2번 알파, x, 베타에 안 들어가냐. 오케이? 자, 들어갔을 때는 그래프 저렇게 꺾이는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여기만 쓸 거니까,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여기, 즉 알파, p, 베타, p 요 세 개 값을 다 비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들어갈 때는 f 알파, f 베타, f p 세 개를 비교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알아두면 편한 것, 그치? 이 fp는 최대거나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왜냐면 여기 땐 최소값, 올라가면 최대값. 근데 범위가 포함 안 되면은 f 알파와 f 베타, 즉 양 끝값만 하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싹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구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로 풀어내는 거고요. 근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까지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까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해는 했을 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개념 체크 1, 2, 3, 4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꼭지점의 좌표가 구해져 있죠. 3, -4. 근데 여기는 지금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 형태로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3, -4를 기준으로 A가 0보다 크지?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만 있네요. 최소값 -4, 최대값은 없습니다. 없음. 오케이. 자, 2번도 얼마나 좋아. 꼭지점의 좌표가 -1,3 찍어주고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쓱 이렇게 -1,3. 오케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최대값이 어디야? 3. 최소값은 없습니다. 범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 한번 여기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y는 3x 제곱 플러스 6x니까 3으로 묶어줍니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그렇지, 여기에 반의 제곱이 여기 쓰여져야 되는 거야. 반의 제곱 1이죠 지금은. 1이니까 없던 더하기 1 생겼으니까 없애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식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빼고 더하기 1까지만 써먹고 빼기 1은 밖으로 내보낼 거야. 다시 한번 써보면은 3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1은 나오면서 마이너스 3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구나.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1 찍어주고 최고차항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최소값만 플러스 1도 있고요.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도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빼기 1.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더하기 4. 왜? 나오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거든요. 빼기 1.
마이너스의 x-2의 제곱 더하기 3.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려주면은 2,3 찍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3,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은 맥시멈에서 최대값, 소문자 m은 미니멈에서 최소값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필수의 이제 1번.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방금 범위가 없는 걸 해봤기 때문에 범위가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해보세요.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4. 이렇게 해서 x 빼기 1에 제곱 빼기 4.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너무 낮게 그렸다. 1, 마이너스 4 그려주고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자, 0부터 3 넣으면은 0이니까 3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이만큼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y값을 체크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양 끝값과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값까지. 지금 이거죠? 범위가 들어갔지? 자, 꼭지점의 좌표가 1,-4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0과 3 사이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은 양 끝값, 즉 F0, F3, 그리고 F1 이 세 개를 비교를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요. 이거 이해하려고 그린 거고. 알겠죠? F0, F3, F1 세 개를 비교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꼭지점의 좌표인 F1이 최소값일 거니까 최대값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그래프를 좀 이쁘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x값의 범위가 요만큼이니까 그래프가 요만큼만 쓰이게 돼서 그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y값은 여기부터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가 들어가니까 양 끝값과 꼭지점의 좌표값까지 세 개 왜 다 안 써요? 얘네는 최대 최소만 쓰는 거고. 그럼 선생님 여기 양 끝값 중에 0인 값은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최대도 안 되고 최소도 안 되는 이렇게 약간 애매한 값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오케이. 2번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이것도 묶어주고 빼기 10x로 바꿔주고 25 더하기 5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들렸죠? 4다 4.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4니까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거 좀 옮길까? 마이너스 5,4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래. x의 범위가. 근데 얘가 마이너스 5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양 끝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넣어준 요 값이 최대 최소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다 암기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교 가면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자,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 구하기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최소값이 1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9에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빼기 9 더하기 k 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3, k 빼기 9를 찾았고요. 그쵸? 마이너스 3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치? 그러니까
세 개 다 비교를 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최고창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요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뭘 구하래? 최소값이 1이래. 와, 최소값은 무조건 누구야? 여기서는 그래프만 봐도 알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네. 즉 K-9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려질 때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인 거 알아야 되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좋다. 근데 만약에 난 헷갈려? 그럼 계속 그래프 그리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익혀놔야 머리에 들어와요. 꼭지점의 좌표는 만약에 있다면 최대 혹은 최소값.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10이 나오겠죠? K는 10. K는 10이면은 식이 완성됐네요. 이거 10. 그쵸? 최대값을 구하시오. 양 끝값이었잖아. 마이너스 4 혹은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봐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세 개 다.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팁을 주자면 이 좌우 대칭을 배운 이유를 배울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 한번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그리면 x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 멀리 떨어진 애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한 번에 알 수도 있어요. 세 개 다 안 하고. 만약에 이런 스타일이었다. 여기서도 멀리 떨어진 애가 더 작게 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에서 얼마나 더 길이가 멀리 떨어졌는지를 포인트로 잡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왜 이거 했는지 알겠지?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2번. 이번엔 마이너스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 그러면은 얘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1 1이 나오잖아요.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뭘 구해주냐면은 요런 그래프 모양이잖아요. 아이고. 음수니까 그럼 2,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2일 때야. 2일 때. 왜? 내려오는 그래프를 쓰니까.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최대값 3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풀어볼게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k가 3이래. 그럼 k가 뭐야? 3이래. k가 3이야? 알겠어. 최소값은 누구 넣을 때야? 4 넣을 때야. 4 다시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더하기 3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네. 자, 이렇게. 알겠죠? 확인해보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범위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양끝 값이 최대 최소를 책임진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별표를 3개 빵빵빵 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값. 자, 이건 잘 배워야 돼요. 자, 공통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나 이런 거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치환했지.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으로 배우겠다고 했던 그 치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치환이라는 게 뭐냐면 x제곱 빼기 2x를 t로 바꿔서 생각하는 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써내야 될 거는 치환할 때는 범의 조심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범위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x제곱 빼기 2x를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y는 t의 제곱 빼기 4t 플러스 3 누가 봐도 이렇게 하고 싶게 생겼잖아. 했어. 근데 아직 범위는 누구 거야? 마이너스 1의 x2야.
왜? x는 아직 못 바꿔가지고. 그 x 바꾸면 되잖아요 했더니 x제곱 빼기 2x는 t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갈 겁니다. 자, 팁을 주자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범위가 있는 거를 2번 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선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이것도 적어두세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범위가 있는 범위, 그거를 2번 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함수라는 거 배울 때 기본적으로 항상 y는 뭐뭐뭐 x 배워가지고 접해평면을 x랑 y로 놨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는 치환할 때 식을 어떻게 썼어요? t는 x제곱 빼기 2x로 놓은 거야. 감이 와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x는 그대로지? 근데 얘가 t가 되는 거야. t. 이렇게. 그래서 x값에 따른 t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치환한 거지만 이걸 통해서 t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t에서의 최소, 최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방금 배웠던 것처럼. 얘는 범위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 x 2였고요. 그쵸? 얘를 다시 바꿔주면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x 빼기 1에 제곱 빼기 1. 그래서 1, 마이너스 1 찍어주고 0 넣으면은 0, 1 넣으면은 0.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근데 범위가 어디였냐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지? 3. x가 요만큼만 쓰이게 돼서요. 2까지. 그치? 그래서 요만큼의 그래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t의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최고 작은 여기부터 최고 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혹은 지금 이 앞에서 할 때도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일 작고 x가 2가 가장 크니까 제일 크니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최소 2 넣으면 최대 아닙니까? 가 아니란 얘기죠. 왜?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x가 클지언정 작을 수도 있고 x가 작을지언정 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2차 함수는 이런 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즉 꼭지점의 좌표일 때 구해보면요. 양끝값 f-1, f2, f1 세 가지 구해보니까 f-1은 3, f2는 0, f1은 마이너스 1. 누가 제일 작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서 t의 범위는 x는 이거였지만 그걸 t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1부터 t 3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와 t 그래프로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다 바꿨으니까 식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y는 t 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범위가 잘 바뀌어와서 마이너스 1 t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x인 거는 똑같습니다. x가 아니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t가 되는 거야. t가 되고 얘가 y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는 t와 y에 대한 함수니까 t를 여기, y를 여기다 둔 것 뿐이야. 이해돼요? 얘는 x와 t니까 x 여기, t 여기 이렇게 꼭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바꿔보면은 t 제곱 빼기 뭐 4t 플러스 4 빼기 1 해서 t 빼기 2의 제곱 빼기 1 해서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요. 그쵸? 0 넣으면은 3, 1 넣으면은 0. 요렇게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쵸?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8이 나와요. 8. 뭐 이쯤 있겠지. 8. 그래서 여기부터 요렇게 되고 3까지 1, 2, 3 넣으면 0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그래프가 되고 얘는 이제 없어지고 요렇게 그래프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이때 y값 즉 요 포함이 되네.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그래서 요렇게 여기부터 해서 요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y값의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f 양끝값 마이너스 1, f 2, f 3 비교해보면요. f-1은 8이었고요. 쓱싹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3일 때는 0입니다. 그럼 최대 8, 최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어렵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xt 이런 거. 자, 요 처음 그래프는 x의 범위를 t로 바꾸기 위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y는 t에 대한 함수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 여기서 우리가 x값이 중요해요? y값이 중요해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함수값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t에서 y로 요 y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준 겁니다. 오호, 알겠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많이 쓰이고 고1 때 많이 쓰일 거고 그냥 요 범위가 있는 이차 함수 자체는 정말 고등학교 때 많이 쓰일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 하나, 내가 t를 뭐로 바꿀 거다 혹은 얘를 바꿀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꼭 범위를 바꾸는 작업도 해줘야 된다. 치환하면은 범위를 조심해라. 또 고3 내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 했어요. 자, 4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 0부터 2까지 x의 범위가 있고 x 더하기 y는 3. 이 실수에 대해서 우와,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문자가 2개니까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문자가 하나인 최대, 최소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y는 3-x로 바꿔서요 쓱 넣어주면은 이 x 더하기 3-x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전개했더니 x-2의 제곱 플러스 5야. 그치? 근데 지금은 이게 y가 다른 걸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할 때 그럼 얘 y는으로 해서 그릴게요가 아니라 여기서 t라고 놓은 이유가 y를 우리가 벌써 썼잖아. 위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함수를 y는으로가 안 쓰고 얘처럼 그냥 t는 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위가 x가 0부터 2까지였단 말이죠. 0부터 2까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돼 안 돼? 포함되기는 하나 끝값이야. 양 끝값 2개 비교하면 최대 끝, 최소 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잘 받으셔야 돼요. 함수가 2개면, 아니 변수가 2개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x를 y로 바꾸면 안 돼요? 됩니다. 여기 안 나오겠죠? 되긴 하는데 그러면 y값의 범위를 또 구해야 돼. 봐봐. 이렇게 y는 3x로 바꿨는데 이거를 내가 x는 3 빼기 y로 해서 x 대신에 넣을 거면은 여기 남는 게 y밖에 없죠. 근데 범위가 뭐야? 0부터 2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그려서 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일을 더 해야 되잖아.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쵸? 오케이.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요거를 하는 김에 굳이 한번 해보자면은, 자, 얘는 y는 3 빼기 x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x가 0부터 2까지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그래프만 쓰게 되면요, 0부터 2까지니까 요만큼 쓰게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남아서 이렇게 y도 1부터 3까지. 아, 그럼 y는 1부터 3까지로 바꿔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y로 해도 똑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5번 2차 함수의 활용.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활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꼭지점 BC는 X축 위에 있고 AD는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밖에. 여기서 나오는 게 2차 함수의 이렇게 좌우 대칭성도 구하면 좋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요 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자, 봅시다. 변형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얘가 3,9라는 것까지는 찍고 갈게요. 3,9야. 여기까지 알고 갔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a,0으로 두겠대. 잘 봐야 돼. b를 a,0으로 두면요, 얘가 좌우 대칭이고 지금 얘가 6,0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럼 C라는 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A란 말이야. 그럼 좌우 대칭성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도 뭐야? A야. 요만큼이 A였다면 얘도 A야. 이렇게. 그래서 C의 좌표는 6-A, 0이 됩니다. 이래서 6-A가 왜 나오는지 알겠나요? 이렇게 6-A, 0. 얘는 A, 0, B는. 그치? 그럼 A랑 D를 구해볼 건데요. D는 어차피 A랑 지금 평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A만 구해보면은 A 값을 잘 보세요. A는 X는 그대로 A야. 오케이. A,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쵸? 왜? 이만큼의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A 제곱 플러스 6A가 Y 값이 됩니다. 이해돼요? A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은 -A 제곱 플러스 6A, 요 점의 좌표의 Y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길이.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 길이는, 요 빨간색 길이는 A 제곱 플러스 6A가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요만큼의 길이는 6-A에서 A를 빼준 6-2A.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6-A, 0이면 여기가 0부터 요만큼이 6-A란 뜻이고 여기는 A였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요만큼을 구하고 싶으면 6-A에서 A를 빼주면 6-2A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가로는 6-2A, 세로는 -A제곱 플러스 6A 해서 두 개 더해주는 게 한 번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해서 더해줘야 둘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A 값의 범위도 따져보면은 이 A라는 점은 아무리 커봤자 그치 6보다 안 되고, 근데 이 반을 안 넘어가게 애초에 0부터 3까지로 측정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래야 요 사각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A가 2일 때 최소값 20을 갖게 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갖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하나로 놓고, 왜 얘를 A, 0으로 놨잖아. 지금은 A, 0으로 놨을 때, 그럼 내가 이 가로를 구해야 되니까, 둘레니까 얘는 이 A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좌우 대칭을 이용하겠다. 얘는 A 넣으면 Y값 나오는 거, 얘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자로 최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라는 거를 포인트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를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 꼭 잘 해보시고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